안녕하십니까. 한시 작법, 한시를 쉽게 쓰는 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프로는 이미 2022년 7월 30일부터 10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던 바 많은 구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평측 등 약간의 오류들이 발견되어서 이를 수정해서 다시 송치를 하게 되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과정을 마치고 계속 공부하실 분은 중국 과정인 한시 습작 프로를 2023년 12월 5일부터 연재 중이오니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시 작법 시간입니다. 한시를 쉽게 짓는 법,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원 절구를 지어봤죠. 오늘은 오원 율시를 지켰는데요. 이 오원 절구는 4구였지만은 오원 율시는 8구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 한시 짓는 법 그 순서를 익혀보고 나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으면 됩니다. 자, 먼저 주제하고 제목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5원시를 쓸 것인지 7원시를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5원 율시로 지키로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분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운자를 선택을 할 때는 운자표를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운자표에 이 주제와 제목에 걸맞는 운자들이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제목과 주제에 따라서 우리말로 먼저 시를 지어본다고 그랬어요. 자, 단 이때 운자가 시 내용에 들어가게 글을 지어야 한다 그래 했습니다. 자, 이따가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평측표를 참조를 해서 한글을 한자로 번역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면 됩니다. 이때 평측표를 옆에다 놓고 또 자전을 찾아보면서 평측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대목에 와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를 짓는 순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원율시 8구를 측기식으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추일, 즉 지금 현재 가을이죠. 그러니까 가을날에 대해서 지어보겠는데요. 자, 운자는 운통을 먼저 골랐는데 운통은 기풀땀자 운통에서 운자를 5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첫 구에도 운자가 들어가게 선택사항이죠. 첫 구는. 그렇지만 운자를 붙여서 짓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첫 구에 먹음을 함자, 그 다음 2구에는 말씀 담자, 4구에는 못 담자, 6구에는 즐길 감자, 마지막 8구에는 달 감자, 이렇게 운자 5글자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과 운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제 시를 먼저 지어본다고 그랬죠. 먼저 수련인 1구하고 2구를 먼저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 즐거운 마음을 머금고 농민들은 작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네.
이걸 수련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함년에, 즉 3구와 4구는 작은 벌레들이 황량한 울타리에서 울고 서리 맞은 낙엽은 맑은 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을 풍경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경년, 그러니까 5구와 6구는 시인들은 시를 지어 읊고 농부들은 술잔을 들며 즐기네. 경년은 풍경에서 이제 시인 자신에게로 옮겨왔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미구는, 그러니까 7구와 8구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절기를 맞았으니 거친 음식일지라도 나는 달게 먹겠네. 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글자는 운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한글로 지은 시를 한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시구를 완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1구부터 번역을 해 들어가겠는데요. 이때 반드시 평측표를 옆에 펼쳐 놓고 평측에 맞는 한자어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평측보를 먼저 띄워놨습니다. 자, 먼저 제1구를 보니까 평측이 측, 평이 되죠. 자, 여기에 맞게 한자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풍년이 들어 즐거운 마음을 머금고. 자, 풍년이 들다 하는 것을 새임이라고 그럽니다. 해새자, 여물임자. 예, 혹은 등풍이란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평측에 맞질 않아요. 예, 그래서 측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임, 풍년이 들다.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을 머금고. 자, 마음이 즐겁다는 얘기예요. 농부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랄 것 같으면 기쁠 희자 마음 심자 우리말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기쁠 희자가 측성이고 마음 심자가 평성이기 때문에 딱 좋죠. 그 다음에 함은 운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에 붙이는데 이 함이 머금고라는 운자가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 즐거운 마음을 머금고. 자, 제2구는 평측을 먼저 볼까요? 측, 평이죠. 그래서 농민 하면은 농민은 평성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농사, 농자, 백성, 민자. 평. 그 다음에 작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네. 작물은 우리말로 그대로 작물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지을 짝자, 물건 물자. 작물이란 건 뭡니까? 벼라든가 곡식들을 작물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작물, 이것은 측성입니다. 지을 짝자, 물건 물자 두 개가 다 측성이에요. 그러니까 측, 평, 측 맞아 들어가지요. 이야기를 한다. 말씀 담자가 있죠. 예, 이것은 그대로 운자를 여기다 옮겨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구도 완성이 됐죠. 농민 작물 담이라. 그러면 수련이 완성이 됐죠. 새임 희심하며 농민 작물 담이라. 자, 그 다음 제3구를 볼까요? 3구는 평, 측. 여기에 맞게 한자를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3구 소충, 작은 벌레들이, 작을 소자, 벌레충자. 이때 작을 소자가 측성이지만은 맨 앞에 첫 글자는 평측에 관계없이 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충은 평성이 돼야 되겠죠. 벌레충자. 이건 평성입니다. 그 다음에 울다. 자, 동사를 먼저 가지고 왔죠. 울다. 뭐 어디서 우느냐?
황리. 자, 황량한 울타리에서 황량할 거칠 황자 울타리 리자. 황량한 울타리에서 울고 그러니까 명황리. 이랬을 때 명자도 평성이고 황하고 리자는 측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칠 황자 울타리 리자는 측성이기 때문에 평평평 측측에 맞죠. 자, 그래서 소충명황리, 작은 벌레들이 황량한 울타리에서 울고, 또 3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4구, 먼저 평측을 보니까 측측측 평평. 자, 측측측이 나와야죠. 서리 맞은 낙엽은 맑은 못에 떨어진다 했을 때 서리 맞은, 서리라는 것은 서리 상자 있죠. 그 다음에 낙엽은 할 때 잎사귀 엽자가 있어요. 잎엽자. 자, 그러니까 상엽. 상엽하면 서리 맞은 낙엽이란 뜻이죠. 자, 이것은 상은 서리상자는 평성이지만은 엽자가 측성이기 때문에 첫 글자는 평측에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측측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다 어디에? 맑은 못에. 떨어진다라는 수로를 먼저 썼어요. 락, 떨어질 낙자, 락. 맑은 못에, 맑을 청자, 못담자, 청담. 우리말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편에서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네이버 한자라든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락청담. 떨어진다 맑은 못에. 자, 그러니까 또 한 구가 완성이 됐죠. 서리 맞은 낙엽은 맑은 못에 떨어진다. 예. 그 다음 경련으로 가겠습니다. 경련 5구. 시인들은 시를 지었고 그랬죠. 5구를 평측을 보니까 측측 평평측이죠. 자, 시인 측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객으로 했습니다. 시인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평평이 되니까 시인들을 다른 말로 소객이라고 하죠. 떠들 소자 손객자. 자, 그래서 측측. 그 다음에 짓는다 하는 것을 먼저 동사를 먼저 앞에 놨습니다. 제목 제자 지을 제자 제목을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을 제자 이것은 평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지은다 그래서 시 글시자 평성이고 그 다음에 영 을풀 영자 시를 지었는다 제시영이라 그러니까 평평측 맞죠? 그럼 5구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시인들은 시를 지었고 소객 제시영이라 평측에 다 맞게 되어 있죠. 그 다음 6구 농부들은 술잔을 들며 즐기네. 자, 6구는 평평측측평이죠. 자, 농부 하면은 평성 맞습니다. 농사, 농자, 지아비, 부자 다 평성이죠. 농부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들다 하는 수로를 먼저 썼습니다. 들, 거자 이건 측성이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술잔 할 때 술잔, 잔자 그 다음에 즐긴단 말이 있어요. 이 즐길 감자 술잔을 들고 즐기는 것은 그냥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즐길 감자를 쓰면 되는데 이것은 운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농부 거잔감이라 그러면은 평평측측평으로 또 6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련으로 가서 미련 7구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절기를 맞았으니 이게 청고마비라고 그랬죠. 그냥 청고마비를 그대로 쓰면 돼요. 자,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 그래서 청고마비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청고마비를 써 말을 먼저 앞에다 쓰면 마는 측성인데 평측이 맞지 않죠? 자, 7구 평측도를 보니까 평측측이죠. 그러면 평평평 해야 하는데 마가 측성인 먼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마, 말이 살찐다. 바꾸어도 아무 잘못이 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비마로 이렇게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절기라고 그래서 마디절자, 절기절자를 썼어요.
그러면 마하고 절은 두 개가 다 측성이기 때문에 측이 맞아 들어가죠. 평평평 측즉. 그래서 청고 비마절이로. 그 다음 7구가 이제 완성됐으니까 마지막 8구를 완성을 시켜야 되겠죠. 거친 음식일지라도 나는 달게 먹겠네. 자, 평측보를 먼저 볼까요? 측측측 평평 했죠. 자, 측측측 했는데 거친 음식은 나물 소자를 쓰고 밥반자를 쓰면 소반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거친 음식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소자는 평성이지만은 첫 글자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 반이 측성이기 때문에 측 이게 여기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반, 그 다음 또 측성은 나는 그랬으니까 아자, 달게 먹겠네, 능할 능자, 할 수 있다는 게 뭐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니까 능자를 여기다 썼습니다. 능자는 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칙에 맞죠. 감은 달 감자, 능이 달 것도 먹겠네 그런 뜻이에요. 능감. 자, 그러면은 거친 음식일자 나는 달게 먹겠네 측측측 평평에 부합이 되는 소반 아능감, 이러한 글귀로 해서 마감을 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평측에 맞춰서 한자어를 찾아서 이 한글로 된 시를 번역만 하면은 저절로 한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한자를 찾아서 평측을 또 찾아서 이렇게 해서 한시를 지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원 율시 8구를 우리가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것을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일 가을날 세념 희심하미요 농민 작물담이라 풍년이 들어 즐거운 마음을 머금고 농민들은 작물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네. 소충명황리요 상엽락청담이라 작은 벌레들이 황량한 울타리에서 울고 서리 맞은 낙엽은 맑은 못에 떨어진다. 소객 제시영이요 농부 거찬감이라 시인들은 시를 지었고 농부들은 술잔을 들며 즐기네. 청고 비마절이요 소반 아능감이라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절기를 맞았으니 거친 음식일지라도 나는 달게 먹겠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